안녕하세요, 축구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손흥민이 토트넘 전술 그 자체인 이유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분석에 앞서서 손흥민이 다시 한번 최고의 공격수로 인정받는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9월 이달의 선수에 이어서 10월에도 연이어서 수상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이 10월 활약상이 뛰어났던 프리미어리그 베스트 10위를 공개했습니다. 여기에 손흥민이 당당히 뽑혔습니다. 손흥민은 10월 동안 2골 1도움으로 맹활약했습니다. 골과 도움 외적으로 팀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컸던 것이 가장 활약상을 인정받은 포인트였을 텐데요. 평점 7.68점으로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선정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리그 11골로 홀란드가 손흥민보다 득점 순위로도 높은데 손흥민이 뽑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8승 2무 무패 행진으로 선두를 달리다 보니 토트넘 선수가 3명이나 선정되는 영광을 누렸는데요. 로메로와 비카리오도 손흥민과 함께 이달의 선수 베스트 11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손흥민의 맹활약과 함께 토트넘이 잘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장 팩 감독이나 아스날 전 감독, 벵거도 토트넘의 우승권 가능성을 인정해서 화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페이스가 초반 페이스보다는 좋지 않다는 분석이 나와 걱정스러운 면도 있는데요. 옵타에 따르면 데이터를 통한 분석으로는 토트넘의 경기력이 조금씩 꺾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옵타는 금요일 밤 경기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우리가 알던 토트넘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크리스탈 팰리스전 로메로의 패스에 주목했는데요. 로메로는 2003-4 시즌 이래로 단일 경기 가장 많은 패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무려 141개의 패스를 성공시켰습니다. 역대급 기록이라 로메로의 활약이 토트넘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핵심 요지는 로메로의 패스 방향입니다. 로메로의 패스가 주로 사이드 쪽으로 연결이 많이 되었습니다. 중앙 쪽으로 연계가 잘 이루어져야 더 파괴력이 더해지는 NG의 축구인데요. 이유는 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현재의 토트넘의 상승세를 대비하기 위해서 수비 라인을 깊게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미 호지슨 감독은 토트넘을 이제 다르게 평가해서 대비한다고 말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많은 선수들을 모이게 한다면서 맨시티와 같은 축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때문에 토트넘을 상대로 맨시티나 아스날 같은 강팀으로 인식해 경기를 준비하겠다고 말했었습니다. 실제로 팰리스의 수비 라인 때문에 토트넘이 뒷공간을 활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스피드가 빠른 손흥민의 장점을 살리기도 힘들었고 좀 더 위에 있는 공격진에게 전달하기도 힘들었는데요. 토트넘이 무려 76%의 점유율을 가져갔지만 수비벽을 뚫는 것은 힘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 높은 점유율에도 슈팅이 적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개막 후 가장 낮은 슈팅 개수를 기록했습니다. 10개의 슈팅만을 시도했는데요. 팰리스의 슈팅이 13개였다는 점을 보면 믿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점유율을 24% 가져가면서 역습 축구를 했고 토트넘보다 3개 더 많은 슈팅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유효 슈팅은 단 1개에 그쳤습니다. 그것도 손흥민의 득점이 유효 슈팅 1개의 기록을 한 것인데요. 팰리스의 유효 슈팅은 3개나 되었습니다. 코너킥도 팰리스는 11개였고 토트넘은 2개였습니다. 토트넘의 팀 기대 득점도 1.12를 기록하면서 가장 골을 창출하기 힘든 경기였다는 게 밝혀졌죠. 팰리스전에서도 사실상 수비의 자책골이 먼저 터졌기 때문에 토트넘의 분위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쐐기골이 터지면서 간신히 분위기를 토트넘 쪽으로 완전히 가져오는 데는 성공을 했죠. 운이 좀 따르고 있는 부분도 이번 시즌 토트넘 상승세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리버풀전에서도 마팁의 동점골이 터지기도 했으니까요. 이런 분위기가 직전 경기인 풀럼전에서도 승리하고도 나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풀럼 원정에서도 토트넘은 2대0 승리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팰리스전처럼 후반에는 비슷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풀럼의 낮은 수비 라인에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다가 후반에 경기 주도권까지 내주는 모습을 처음으로 나타냈습니다. 풀럼전 경기 후 포스테코글루가 평가한 말은 토트넘의 최악의 45분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승리했음에도 포스테코글루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경기에서는 이겼으나 오히려 자신들의 경기력이 나오지 못했다면서 더 채찍질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 개막 전부터 불안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려앉은 브레인트포드를 상대로 토트넘은 상당히 고전했습니다. 거의 질 뻔했던 경기를 2대2로 잘 마무리하면서 승점 1점을 챙겼던 경기였죠. 이제는 상대 팀들이 토트넘의 공격 활로를 막는 방법이 전방 압박이라기보다는 내려앉는 밀집 수비임을 간파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이 계속해서 토트넘에 중요한 득점을 해주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손흥민은 득점왕 시즌처럼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득점보다는 박스 안에서 좋은 위치 선정을 통한 득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증명으로 후스코어드닷컴은 손흥민의 높은 찬스 전환율을 공개했습니다. 손흥민의 이번 시즌 빅찬스 전환율은 85.7%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프림 빅찬스 전환율이란 결정적인 득점 찬스가 왔을 때 이를 득점으로 성공시킨 비율을 뜻합니다. 현재 리그 득점 1위인 홀란드보다 높은 수치죠. 그렇다는 의미는 손흥민이 맨시티에서 뛰었다면 11골보다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는 통계로서도 증명이 되었는데요. 현재까지 홀란드가 리그에서 가장 많은 골을 터뜨렸지만 그만큼 찬스가 많았다는 게 통계로 잡혔습니다. 홀란드는 현재 EPL에서 가장 많은 빅찬스 미스 11회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현재 손흥민과 득점 공동 2위에 올라있는 살라도 결정적인 찬스를 2번이나 놓쳤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지금까지 결정적 득점 찬스를 8번 얻었습니다. 그 중에서 7번을 성공했기에 85.7%라는 엄청난 빅찬스 전환율을 기록한 것이죠. 게다가 손흥민의 터치가 윙어에서 뛰었을 때보다 줄었다는 점도 대단합니다. 원톱에서 20회 미만의 터치를 기록한 경기도 있었을 정도인데요. 손흥민은 강력한 전방 압박 그리고 전체적인 영리한 움직임들로 상대 수비진을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토트넘의 전술이 이제 서서히 모든 팀들에게 노출되면서도 상승세를 이어간 것은 손흥민의 골 결정력이 가장 큰 원동력인 것입니다. 찬스가 왔을 때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승리로 이어졌던 것이죠. 포스테코글루가 손흥민에게 새로운 롤을 부여하면서 손흥민의 기존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원래 손흥민은 상대 박스 안에서 터치를 많이 하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주 포지션이 윙어였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전체 볼터치 횟수가 10% 미만이었던 손흥민입니다. 하지만 포스텍이 원톱으로 손흥민의 포지션을 옮기면서 이번 시즌 박스 안 터치가 20%에 가까워졌습니다. 게다가 손흥민의 기대 어시스트 값도 EPL 스트라이커 1위입니다. 동료에게 가장 많은 기회를 창출시킨 원톱이 손흥민이란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의 도움은 한계에 불과합니다. 토트넘 선수들이 다 날려먹었다는 이야기죠. 현재 토트넘의 전술적 약점이 서서히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손흥민이 토트넘 전술 그 자체였기에 현재의 위치에 있습니다. 앞으로 손흥민의 부상이나 아시안컵 차출이 토트넘에게 가장 큰 위기일 겁니다. 손흥민도 사람이고 언제나 컨디션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토트넘에서도 무언가 밀집 수비를 뚫어낼 비책들을 연구해야 할 시기가 아닐까요? 이상 축구영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